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테라 관련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죠. 많은 악플을 예상했는데 역시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를 욕하고 떠나가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직도 같은 입장이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입장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비판의 글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배울 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판의 글을 주실 때는. 그런데 욕설을 하신다든지 개인적인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볼 수 없는 인터넷 공간이지만 예의를 좀 지켜주면서 비판도 건강한 비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한테 비판의 글을 올리셨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차단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거라면 다른 계정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은 테라한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줘야지 정의의 편인 듯 보입니다. 불의와 손잡은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쩌면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의견을 또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공중파 방송 뉴스를 봤는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권도영 씨를 추적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잘하는 거죠.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밝혀내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제가 테라의 불법적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권도영 씨가 돈을 뭐 어떻게 빼돌렸는지, 뭐 공매도 세력하고 손을 잡고 뭘 작당을 했는지 이런 건 제가 몰라요. 그런 부분은 수사에서 밝혀내고 당연히 처벌을 내려야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자, 그런데 뉴스에서 IMF 총재가 나와서 이 테라 피라미드 사기다. IMF한테는 비트코인도 사기입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여론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냥 모든 코인은 다 사기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테라가 사기라고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1달러를 진짜 달러로 백업을 해줘야 하는데 땡전 한 푼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있는 것처럼 했으니까 이게 사기다, 가짜다 이거죠. 1달러를 똑같이 묶어놓지 않고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으로 스테이블하게 만든다. 그게 본질인 건데, 그런 논리라면 모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사기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USDD, 트론이 발행한 USDD 아직도 버젓이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당장 트론 상폐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사기니까. 아니 뭐 트론은 준비금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준비금이 많고 적고의 차이? 테라도 준비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정 타임에 투입이 안 돼서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 테라가 사기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20%의 이자. 이게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너무 높은 이자를 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가 아주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대표 코인 예치 회사가 있어요. 블록파이.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블록파이란 데는 비트코인을 예치를 하면 연이자 6%,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12%를 줬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걸 내렸습니다. 비트코인 3%,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6%. SEC가 자꾸 딴지거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리고, 새로운 손님은 또 받지 않고, 미국에서는 이제 이자 주는 프로그램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 추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12% 이자를 준다고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맡겼을 때. 그런데 대출했을 때 이자는 8%입니다. 아니,
돈 맡긴 사람은 12% 이자를 받아가고 빌려가는 사람은 8% 이자를 받아간다. 그럼 뭐 이것도 사기죠. 이거 무한 반복하면 이거 회사 망하는 거잖아요. 다른 중앙화 이자 예측 플랫폼들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20% 주는 데가 사기면 뭐 정도의 차이지 12%또 뭐 18% 이렇게 주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뭐 회사 망하니까 어느 선에 가면 이제 단계적으로 이자를 내리던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텐데 아니면 추가 펀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조금 더 연장할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테라의 재정 상태가 부실해져 가서 좀 더 빨리 하향 조정을 했어야 했다. 이런 지적은 있을 수가 있겠죠. 좀 더 빨리 확장하려는 마음에 무리하게 높은 이자를 너무 오래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런데 권도영 씨가 공매도 세력과 짜고 테라 무너뜨리고 돈을 챙겼다. 이런 주장도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정말로 그랬다면 이거 나쁜 놈이죠. 뭐 정의의 심판을 받겠죠 그럼. 자, 그런데 그런 사기 말고 높은 이자 대출 모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사기라고 하는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폰지 사기. 이 폰지 사기라는 건 피라미드 같은 그런 모델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사기가 아니고 또 다른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으로 책을 팔겠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사가 안 되죠. 인터넷으로 누가 책을 사나요? 거의 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투자는 또 계속 받습니다. 투자 받아서 적자 보고 미래가 없었는데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물건 팔고 싶은 사람 와 그래가지고 이제 물건 팔게 해주는 마켓플레이스를 만듭니다. 마치 11번가 G마켓 그런 것처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뭔가 좀 탁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무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무료 배송. 괜찮네. 그런데 보니까 1,000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무료 배송. 그러면 아무리 싸게 배송비가 나와도 1,000원이 넘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속 가능하냐? 이거 뭐 사기죠, 이런 거. 사기겠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선에 가니까 이 가입비를 받습니다. 뭐죠? 구독 회원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이걸로 이제 돈 벌려고 그러는구나.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구나. 수익 모델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에 $40를 받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40 가지고는 배송비가 안 나와요. 무료 배송비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수상한데 이거 보나마나 이거 사기 같은데 또 이거 뭐 이상한 이러다가 회원 이 가입비 왕창 받은 다음에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더니 이제 배송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몰리니까 자체 배송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UPS라든지 페덱스 이런 회사들 배송망을 쓰다가 워낙 이 물량이 많아지니까 자체 배송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가 더 커져서 이제는 이런 UPS 이런 애들까지 그냥 접수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커머스의 초강자가 됐죠. 이 회사의 이름이 바로 아마존닷컴입니다. 자, 손해를 보면서도 충분히 확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초창기에 확장을 무리하게 해서 무료 배송해주고 배송비 손해보면서까지 해줬잖아요. 테라가 아마존과 똑같은 모델이란 말이 절대 아니고 뭔가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테라는 그렇게 높은 이자를 줘가면서 뭘 얻었을까요? 바로 네트워크와 생태계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데 이더리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의 이더리움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네트워크와 생태계인 겁니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완성도 있게 잘 만드는 프로젝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더리움 2.0이 하려는 걸 벌써 구현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더리움 2.0에서 구현될 샤딩 이런 기술까지 앨론들은 벌써 론칭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멋지게 더 좋게 이더리움보다 잘 만들어 놨지만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다른 유틸리티라든가 이 뎁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더리움은 모두가 이더리움을 씁니다. 디파이에 예치시키려면 이더리움에 일단 연결을 해야 되고 표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NFT를 살려면 일단은 오픈시에 가서 삽니다. 거기가 기본입니다. 90%가 넘게 이더리움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렇게 이더리움은 이 생태계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로 돌아가서 테라도 급성장을 했죠. 테라의 디파이 예치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망하기 전에. 생태계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손해를 보면서 그러니까 높은 이자를 줘가면서도 충분히 확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니까 그렇게 일단 진행했을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확장은 성공적이었죠. 이렇게 생태계가 커졌으니까 뎁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제가 이 테라 모델이 너무 좋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테라는 다른 걸 얻기는 얻었다. 그만큼의 높은 이자를 주고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계속 유지가 되었다면. 테라의 구조적인 위험에 대한 지적이 벌써부터 있었죠. 올 초에도 있었고 또 뭐 다른 그 교수인가요? 이거 테라 위험하다. 허점이 많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도 안 고쳤네. 이거 뭐 고의적으로 그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지적은 테더 USDT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테더 USDT. 그래도 사람들은 USDT를 씁니다.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테더가 지금 넘버원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아직도. 이 세상에 완벽한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제 직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어떤 허점을 찾아내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그 허점을 보완하고 다시 완벽하게 만드는 건 이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허점을 알아도 이 고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을 갖고 개발하고 이거를 대응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보면 버전이 있잖아요. 2.0 그러다가 2.1이 나오고 2.1.1 2.1.2 뭐 이런 식으로 또 뒤에 점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고쳐서 패치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계속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죠. 만약에 테러의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설계적 위험이 있었다면 대형 투자 기관들 있잖아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은 그냥 발린 건가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코인을 거래하게 한 거래소는 그러면 업비트 같은 이런 데는 책임이 없나? 상장할 때 상장시키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위험한 코인을 대충 살펴보고 올렸다면 이 거래소에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겠죠. 당연히 이번에 라이트코인 유의 종목 한 것처럼 야 이거 테라 이거 구조적으로 위험한데 유의 종목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붕괴를 했으니까 그 위험했던 요인들이 결정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뭐 그냥 어마어마한 모두를 그냥 망가뜨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란 뭐 아니란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 결과론적인 주장인 거죠. 테라의 모델은 처음부터 사기였다. 구조적으로 이건 피라미드, 폰지 사기. 이런 주장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테라의 모델과 운영적인 또는 행정적인 사기가 있다면 이건 따로 분리를 해서 평가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저도 사실 루나에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차 한 대 정도 날렸는데 뭐 속상하고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그렇다고 나 손해보게 만든 놈들 다 사기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 모든 걸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분들께는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되지 않겠죠. 지금은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분노의 대상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뭔가 좀 단합해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저의 짧은 생각을 나눠봤습니다. 저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런 관점도 있구나. IMF 총재가 말했다고 진실은 아닐 수 있고 또 MBC, KBS 방송에서 나왔다고 더 객관성 있는 정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정보들을 조합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를 하신다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